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언론이 생기는 그날까지 김범도의 경제 플레이타이트는 계속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가전제품, 중화학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을 그동안 펼쳤습니다.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인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보호무역을 펼치는 것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영국에서 가장 무서운 문장은 나는 정부에서 왔고 나는 돕기 위해 여기 있다 라고 조크를 던지면서 경제에 정부가 간섭을 안 할수록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은 진보 진영 대통령이니까 그렇다고 쳐도 트럼프도 관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IMF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경제신문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전미경제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 개입이 2017년 228건에서 2022년 1568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재정 여력이 좋은 고소득 국가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한마디로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속담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개입 정책이 기업이 혜택을 나누어주는 외부 효과, 낙수 효과 같은 효과가 있고 개입 정책은 모두 함께해야 하고 인프라 공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산권의 20세기 경제 실패를 보면 정부가 선택한 기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오히려 경쟁력 없는 기업이나 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의 원형을 개발한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같은 성공적인 혁신 정책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보호 아래 그런 방법으로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태양열이나 전기차 산업 정책은 미국과 유럽의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미국 내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제조업에 대한 향수, 중국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스스로 만든 국제 규칙에 무관심합니다. 국제 무역 질서가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 죽고 나만 살자라는 태도는 1930년대 예를 보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산업정책, 보호무역을 추진하더라도 국제협력, 무역개방,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세계는 민족주의와 근본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앞날이 무척 어둡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김범도의 경제 플레이타이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북한 차이 보면 다른 건 없고 우리는 이제 미국 쪽, 미국 펜스, 미국 보호 아래 있었던 거고 북한은 이제 러시아와 중국 쪽에 서서 이런 경제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된 건데 뭐 냉전 시대 우리가 이제 미국의 보호 아래 보호무역적인 그런 산업 정책을 펼쳐서 이런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지금의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워낙 경제력이 크고 또 뭐 군사력, 또 외교적인 영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보호무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정책을 펴지면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냉전 시대보다 더 힘들고 또 대공황 때 이상으로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